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예. 네, 한 2년 되지 않았나요? 이제는 1년 반 정도 됐죠. 그러니까 2025년 1월에 포로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뭐 계속 지금 포로 수용소에 옥류돼 있는데 한 지금이 뭐 6월이니까 예. 1년 반 정도 지금 흘렀죠. 아직 못 오고 있는 예. 상태인데 왜 못 오고 있을까 궁금해요. 사실 이게 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같은 심정이지만 그 친구들이 일단 한국에 오겠다고 자기 의사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야 그러면은 한국으로 와야지 어떻게 하냐 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디님처럼 뭐 분명하게 자유민주 진영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라는 게 우리와 같이 수교국이기도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쪽에 잡혔으면은 응당 본인의 의사가 존중이 돼서 이거 와야 되는 거 아니나 뭐 이렇게 생각을 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인도적 보호 요청서를 보냈고 결국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초청을 받아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확히 올해 3월 15일자로 이 친구들을 비강제 송환 원칙에 따르는 보호 대상이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결정까지 이르는데 참 오랜 세월이 흘렀죠. 그러니까요. 작년 1월 9일 날에 체포가 돼서 이 친구들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언론사를 통해서 그리고 조선일보 유영훈 의원님 그다음에 김영미 PD님을 거쳐서 쭉 지금 몇 차례에 거쳐 이제 뭐 자기 자유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네. 이것이 그렇게 자기 자유사를 밝힌다고 해서 그리고 또 옥류국이 보호를 한다고 해서 송환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저도 인권 활동을 이제는 뭐 17년 차 여기 대한민국에 입국을 해서부터 인권 활동을 해왔는데 사실 제가 군사 기술 분야에 정사를 했습니다. 장교로 예. 사이버 전문 기술 그런 대학을 졸업을 하고 네. 해킹은 아닙니다. 일단 워게임 쪽으로 작전 전술 프로그램이라고 예. 나오셨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탈북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전공을 했으면 그래도 여길 와서 전공을 살려서 그래도 이공계로 네. 나가는 게 낫지 않았냐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살짝 후회도 되고 그런데 그래. 네. 탈북민들을 조금 이해를 하면 우리는 좀 한국에 가서 충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이게 아무리 내가 이공계라고 해도 이공계는 프로그램은 알다시피 수학입니다. 네. 수학은 뭐 논리적 증명으로 뭐 진리를 밝히는 뭐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딱 와서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와 이게 너무 못 따라가요. 너무 이게 자유로운 이 세상을 보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대학 교수를 했으니까 북한에서 제자들한테 친구들한테 또 후배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네. 이거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러다 나니까 이제 정말 그 인문학으로 바뀌었죠. 북한 사회 그를 인권. 연구를 했고 그 북한 대학원 석사 과정을 그래서 나왔거든요. 이게 이번에 사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저희들도 제네바 협약을 처음으로 읽어봤어요. 이게 제네바 3협약에 의해서 이제 전쟁 포로들의 인도적 보호가 그 감찰이 되는데 우리가 국제 보호기구라고 하면 이제 ICRC 적십자 국제 적십자 그리고 UN 우리가 인권사무소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UN 인권위 그리고 UN 난민위원회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참 저희도 맨 처음에 11월에 일단 전선에 급파가 됐어요. 북한군이 급파되고
1월 달에 결국은 2명이 생포가 됐죠. 총 네. 3명이었는데 1명이 치료 도중에 죽었지 않습니까? 아, 예. 장교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포로가 딱 발생을 하면서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의 개입설을 온 세상에 폭로를 했어요. 신상 정보까지 공개를 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자유를 원한다 하는 자유 의사까지 공개가 됐죠. 여러 차례.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이게 뭐지? 우리 탈북민들 저도 그렇고요. 몰래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럼요. 숨어 들어오죠. 다 예. 이게 중국을 해서 태국 가서 난민 수용소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고 대한민국 이제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제 그거를 해서 불법 체류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추방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 들어거든요. 근데 얘네가 아니 한국으로 가겠다는 그 음성이 공개가 되면서 우리 탈북민들은 아예 경악을 한 거예요. 뭐야 저기? 야 보내려면 조용히 보냈어야지 왜 저렇게 공개를 하냐? 우리는 인권 활동가니까 적결되고 나면은 아야 저기 뭐 북에 있는 부모 가족들, 형제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야 이게 야 문제 아니냐 하고 막 이제 그 국가 인권에도 가서 그 얘기를 했고 이게 우크라이나 정부에다 조금 우리가 뭐 항의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그 우크라이나 정부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정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를 했고 가장 큰 이제 이 사람들이 공개의 원인은 이유는 러시아가 북한의 전쟁 개입을 부정을 하고 있었어요. 북한도 그 얘기를 안 하고. 네. 예,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야 일단은 무조건 실정보, 그러니까 이 전쟁 개입을 입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을 해라. 네. 이렇게 지시가 내린 거죠. 그래서 국방부 곧자게 국방부 정찰국 그리고 정보총국에서 총동원을 해서 북한군을 이제 생포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펴는데 아니 다 잡았다 하면은 자폭을 해버리고 이게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하나 이제 장교를 붙들은 거예요. 네. 이게 완전히 중상을 입었는데 해서 그걸 호송을 해서 병원에 이제 호송을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못 살렸죠. 그거에 관해서도 자살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본인이 이게 왕쾌 조짐을 보였고 이제는 조금 정신이 좀 도로한 상황인데 다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거는 그래도 치료 도중에 그렇게 이제 부상사가 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강원이하고 평강이에요. 지금 잡힌 애들이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좀 이게 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 딱 가서 제일 충격받은 게 우크라이나 크루스크 전선에 투입이 됐던 뭐 84 전술그룹 전술부대죠. 그러니까 거기 대통령 직속 특수부대인데 네. 그 친구들하고 이제 공수여단이 있습니다. 걔네들 좀 우리가 좀 가서 그래도 당신네가 북한군하고 싸웠으니까 거기에 부상자들도 많고 전사자들도 많고 하니까 그 부상자들 치료하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봉사를 좀 하려고 준비를 다 했죠. 근데 거기서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저 크루스크 지역을 탈환을 했죠. 네. 공격을 했죠. 근데 자기네는 정말 침략 행위를 하잖아요. 분명히 뭐 동쪽 지역에서 지금 뭐 돈바스 지역을 다 거의 먹고 기획하고 들어오는데 크루스크 전선으로 치고 들어왔다는 내용. 너희가 우리 자국 영토를 탈환하는데 참여를 했다. 그래 모든 전통들을 이름들을 다 러시아에서 공개를 하고 이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다. 사살을 할 때 대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 중인데도 솔직한 말로 뭐 이게 민족 국가고 예전에는 한 국가였던 그런 이런 지역들이니까 러시아의 뭐 파괴함의 분자, 그러니까 뭐 간첩들이죠. 네. 간첩들도 대거 투입이 된 거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제 신상 정보나 뭐나 이런 거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거죠. 그래서 와 우리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쟤네가 진짜 영토를 그만큼 많이 빼앗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경우지? 근데 더 웃기는 거 뭔지 압니까? 우리 북한군 포로의 생포 작전을 얘네가 이거를 납치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러시아. 아니 왜요? 했더니만 일단 크루스크 전선은 우리 본래 러시아 영토이고 네. 이제 교전지에서 그 자기네가 그 데려가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구출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진짜 국제법 전문가들이나 그 누구나 이거는 정말 국제 인도법에 의해서도 또 제네바 협약에 진짜 그 부상당한 포로들을 빨리 최대한 안전하게 생포. 생포를 해서 네.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돼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는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작전의 내막이 뭐가 있던가 하면 그게 이제 정보총국에 있는 분이 말하는 게 일단 대통령의 지시는 빨리 북한군 포로들을 생포를 해서 입증을 시켜라. 전 세계가 지금 북한군의 개입설에 관해서 자 긴가민가하고 믿질 않는데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북한군이 수많은 미사일, 포탄이요 이런 것들을 해서 군사 지원을 하고 많은 군사 병력이 지금 크루스크 전선에 투입이 됐다. 근데도 안 믿었구나. 고려인 이게 하도 러시아가 워낙에 영토도 크고 다민족이잖아요. 거기도 고려인 출신들이 많고 우리하고 또 유사하게 생긴 네. 분들이 많아요. 그쵸. 고려인.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안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정확한 입증 정보가 나오질 않았으니까 되게 조작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는 빨리 이거를 입증을 해라 하고 지시 떨어져 그러면 생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얘네들하고 전투를 치러 보면은 막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고 이제는 다리 하나 이게 수리탄으로 다리 하나 잘라서 야 저놈은 잡았다 하고 생각을 하면 자폭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잡을 수가 없네. 예,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찰나에 일단 그 북한 군과 접전 지역에서 교전했던 그 지역에 이제 얘네들은 계속 이제 드론으로 드론 네. 정찰기를 띄우는데 생명체 생전의 신호가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저거 분명히 쟤네들을 놔두면 동살 입던가 자살을 하든가 이게 생명이 위험하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비준을 받고 자기네가 특수작전을 핀 거예요. 그게 갔는데 또 일이 안 되려니까 이제 강원이 같은 경우는 그 26살짜리 강원이 같은 경우는 그날 딱 자기는 이제 이게 그 840 그 전술부대가 딱 투입이 됐는데 투입이 되는 날에 북한군에서도 같이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군이 또 한 4명의 그 구출조를 파견을 해서 그 지역에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크라이나 군도 겹치잖아요. 들어가고 이게 딱 들어갔는데 교전된 거예요. 네. 교전이 됐죠. 이쪽에서는 12명이 파견이 되고 이쪽에서 4명이 파견이 됐는데 이 친구네가 먼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북한군 4명이 명이, 먼저 접근을 해서 단가에다 이게 여기선 우리 단가라 그랬는데 이게 둘 거 있잖아요. 우리 북한은 있어요. 탄탄한데. 있죠. 이제 하여튼 베드 같은. 맞아요. 거기다 지금 들고 4명이 지금 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 애들이 먼저 접근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드론을 통해서 딱 확인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북한군이 먼저 이제 딱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총격전이 일어나서 결국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1명이 이제 부상을 입고 4명을 사살을 한 거예요. 북한군 4명을 사살했어요? 사살을 했죠. 예. 사살을 해서 그래도 가니까 강원이는 그때 이 총탄이 있게 돼서 여기에 뚫었거든요. 위험했죠.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애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애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명 구출하러 왔던 친구들은 다 죽고 그리고 그치가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가를 같이 배들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차로 움직인 거예요. 지나갈 그래가지고 거네. 와서 바로 뭐 혈장 꽂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살아나는데 겨우 살아났죠? 겨우 살았죠. 네. 증거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뭐 완전히 그렇게 하고 이제 강원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한 뭐 2.8km 한 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드론 순회를 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또 생활신해가 지금 보여서 거기에는 공수특전 여단이 이제 주둔하고 있던 곳이라 거기에서 이제 보고가 돼서 그 진해가 확인이 돼서 간 거예요. 갔는데 4일 만에 이치는 구조가 됐거든. 오. 예, 평강에는. 그러니까 평강에는 4일 동안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치는 다리 간통상으로 있고 일단 이게 뼈가 날아간 거죠. 이게 총탄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자기절로 이게 딱 지혈을 하고 기가고 이치는 뻗친 거예요. 뻗쳤죠. 근데 그 눈판에 그 피 많이 흘리고 아무도 못 먹는 얘도 어떻게 자꾸 이게 뭐 기어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던 게 이제는 움직임이 거의 없고 하니까 쟤도 좀 놔두면 죽겠다. 빨리 이제 데리고 오자 해가지고 구파를 해서 이 데려간 거예요. 병원으로 후송을 한 거예요. 정말 국제법이나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인도적인 조치를 너무 잘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렇게 살려내는 어쨌든 구출을 한 거예요. 그건 놔두면은 전쟁통에서. 그리고 드론으로 이 사람들은 그래요. 솔직히 평강이 같은 거는 딱 갔는데 얘는 정신이 말짱하니까 딱 그 차에다 태웠는데 거기에 이제 성조기가 보이고 이게 처음에 러시아군인 줄 알고 얘가 괴뢰군. 괴뢰군에 탔구나. 그다음에는 와 이거 내가 잘못 탔구나 이거 와 이래 하면서 팔목을 물어뜯어 자해를 했구나. 자해를 했죠. 그래가지고 나 붙고 가지고 병원에 끌고 왔다 그러더라고. 와가지고. 지지 끌고 왔어. 근데 얘네들도 솔직히 애가 막 그 군인이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이렇게 그 북한군이 부상당한 상황에서 접근을 했다가 역으로 당한 사람들이 많대요. 군인들이 자폭을 하면서 같이 가까이 오면 같이 죽 같이 죽는 이런 기가 많기 때문에 북한군하고 전투에서는 결의가 달라졌답니다. 절대 접근하지 말아라. 접근하지 말고 같이 죽으니까. 같이 죽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해라 했는데 이제 가니까 평강이가 정신없이 그 잘 때 무게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옮겨서 응급 주사를 딱 투였는데 그 다음에 정신 차에서 딱 들은 거예요. 이치가. 차에다 태워놓고 보니까 너무 어린 애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몇 살인데요? 몇 살이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말이 통하니까 얘가 21살에 잡혔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어려 너무. 근데 자기네가 보건데도 어린애 같더래 너무. 애지. 야 이게 뭐 이런 애가 다 나왔어. 이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그렇게 돼서 왔어요. 애가 결국 둘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계속 북한군 포로에 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번에 가서 내가 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에게도 좀 감사한 마음이 뭐냐면 사실은 지금은 국제적인 보호 등록 절차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가 뭐 보내고 싶어서 한국에다 보내면 이거는 원칙상 자기네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적십자랑 이런 난민기구 유엔이랑 이런 걸 해서 이제 그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초래요. 그러니까 정말 북한이 그렇게 진짜 러시아하고 군사협정에 따라서 파병을 하고 침략전쟁에 개입을 했는데 침략권에 섰던 병사들이 본국 송환을 절대 반대하잖아요. 자기는 가면 죽는다. 만약 송환 결정이 내리면 나는 자살해 죽겠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한국 정부에서는 또 받겠다고 뭐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다 같이 동일시하게 그래 본인들이 한국행을 선택을 하면 우리는 수용하겠다. 이게 다 밝혔고.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 금방 가겠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잡힌 애들이 가겠다 하면은 얘네들 보내면 되고 우리는 받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단순하게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기가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이 사람들은 자 너희들 심정은 좀 알겠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계속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오자마자 강원이 같은 거는 이제 26살 그 4개월 제대 전역 4개월 앞두고 소리 꿀려 나온 거 아니에요 러시아로. 이 쟤는 진짜 이게 바삭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그 평강이보다도 평강이 오고 21살에 잡힌 애는 3년 복무를 했고 이 친구는 9년 복무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알 만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양에 잡힌 이상은 나는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이거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죽는다. 처음부터 나는 못 따라간다. 나 한국 보내줘. 먼저 얘기한 기가 강원이고, 그다음에 평강이도 이제 후에 나도 부모들 생각을 해서 나는 한국행을 선택을 하겠다.